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fx꼴로 썼을 때 이 식이 x에 대한 유리식이면 되는데,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죠.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면 분수, 소수, 정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처럼 유리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유리식 중에 다항식은 이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식들 중에는 유리식들이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요 바깥에 있는 애들 있죠. 유리식은 유리식인데 다항식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유리식이 되는 애들을 다 유리함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다항함수들은 따로 배우잖아요. 1차 함수도 배우고 2차 함수도 배우고 따로따로 배우니까 주로 유리함수라는 단원에서, 요 단원에서 다루는 애들은 주로 얘네들이 되겠습니다.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애들, 뭐 대표적으로 y는 x분의 1 같은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주로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유리함수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y는 x분의 1 이렇게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분모에 0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은 정의역, 그러니까 x 값에다가 0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넣으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요놈의 정의역을 써본다면 정의역은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를 그리는 기본은 일단 아까 했던 요놈이랑 요놈이 제일 기본적인 꼴이 되겠죠. 얘네들은 점을 실제로 찍어보면요, x에 1 집어넣으면 y1이죠. 1,1 지나가겠고, 그 다음에 x에 2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x가 2면 y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여기가 돼요. 그럼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1이 되니까 더 줄어들어요. 반대로 x에다가 2분의 1을 넣게 되면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찍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생기는 이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x자리에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3, 4분면 쪽에 역시 이렇게 생기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한 쌍의 곡선, 이것이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고,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 점이 찍히는 4분면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특징적인 거, 다른 함수 그래프에는 잘 없는 특징이,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 x축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그래프가 점점 가면서 x축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져요. 계속 가까워지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끝까지 x축에 닿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러면 얘만 점근선인 게 아니라 요것도 y축도 지금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릴 때는 이 가로 방향의 점근선과 세로 방향의 점근선을 딱 그어놓고 거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 쌍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y는 x분의 k라고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k 값이 양수면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진다라는 거 보이죠?
1, 3, 4분면에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k 값이 음수면 2, 4, 4분면에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k의 절대값이, 네, 잘 보이죠?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면 이제 얘하고 요런 애를 하나 비교해 봅시다. y는 x분의 2를 하나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놈에 비해서는 k 값이 좀 커진 상태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그린다면은 x에 1 집어넣었을 때 y에 2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2를 찍어야 돼요. 1,2 여기를 찍게 되겠죠? 그리고 x가 2가 되면 y가 1이니까 2,1 여기 찍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렸던 그래프에 비하면 약간 더 그래프가 좀 통통해졌죠? 통통해졌다는 건 x축과 y축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쵸? 이 파란 그래프에 비하면 빨간 그래프는 약간 x, y축에서 멀어진다. 당연히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같이 세트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에서 x축, y축이 지금 점근선이라고 했죠?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면서 또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중에 다항함수가 뭐냐? 다항함수 그럼 딱 머릿속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x가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 아니에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분수긴 하지만 분모의 숫자밖에 없죠. 요거는 다항함수가 맞습니다.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죠. 5분의 1 x 빼기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저번에 복습할 때 했던 1차 함수 안 까먹었죠? 1차 함수가 이렇게 써졌을 때 얘가 기울기였었고요. 얘가 y 절편이었죠. 네, 아무튼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에 포함이 됩니다. 디귿도 당연히 1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에 포함이 되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분모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아니죠. 자, 미음도 x가 분모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항함수 아니고요. 비읍은 2차 함수네요. 그죠? 2차 함수, 비읍 맞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항함수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역과 리을과 미음 얘네들은 유리함수이기는 한데 다항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이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설명이 빠르다거나 그러면 잠깐씩 멈춰놓고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듣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정의역, x값들의 집합을 말하는 건데 요런 모양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659번 같은 경우에는 x자리에 다른 숫자는 다 넣어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3은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660번도 자,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요 분모가 0이 안 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x바 x는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이번에도 x자리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숫자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막 숫자를 생각해 봤는데, 자, 661번은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절대로 0이 되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661번은 x자리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다 괜찮아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요 녀석의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62번은
한눈에 봐도 x 자리에 넣어서는 안 될 숫자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2가 아니고 and x는 마이너스 2도 아닌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눈에 안 보이면 인수분해 해보면 돼요. 그죠? 이거 합차 공식 중학교 때 하던 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2, 그 두 숫자는 넣으면 안 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실제로 얘네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요 놈부터 그려볼까요? 요 놈은 y는 x분의 3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고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요.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얘도 부호가 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려지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요 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를 분모분자를, 이 분수의 분모분자를 2로 나눠가지고 x분의로 만들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정리할 때 살짝 지워졌네요. y는 x분의 k 이런 모양으로 놓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663번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3인 거고요. 664번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k 값이 굉장히 작죠. k 값이 굉장히 작다는 건 x축, y축에 아주 가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네 둘을 비교하자면, 얘를 이렇게 그렸다면 얘는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x축과 y축에 조금 더 바짝 붙어있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점 하나 정도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3,1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찍어주면 얘가 3,1을 지나가는 유리 함수구나,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할까요? 1,2분의 1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1,2분의 1 그런 점을 지나갑니다. 이런 정도를 표현해주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665번은 663번의 그래프하고 4분면만 바뀌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여기도 예의상 점 하나만 표시해 준다면 마이너스 3,1 요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요 놈하고 4분면만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자, 좀 가까이 x축 y축에 가까이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만 표시해 주자면 마이너스 2,1 네, 이 정도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이해가 된다면 밑에 문제들은 아주 쉽죠. 667번은 2, 4분면을 지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2, 4분면이면은 아까 전에 그렸던 그래프들 중에 요렇게 생긴 애들, 그쵸? 요렇게 생긴 애들이 2, 4분면을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k 값이 음수인 애들을 고르면 되겠죠. 음수인 애들. 디귿과 리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x, y 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점근선으로부터, 가렸네요. 점근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어떤 애를 찾으라는 얘기냐면 k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애를 구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k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애를 구해라. 그래서 기역부터 리을 중에서 k 값의 절대값이 제일 큰 애니까 디귿이 되겠죠. 그렇죠? 디귿.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디귿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을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유리함수를 더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평행 이동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평행 이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하면서 느꼈겠지만 x가 있던 자리에 x-p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q를 붙였는데 이 플러스 q는 사실 여기 있던 친구입니다. 이 플러스 q는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갔던 애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q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y 자리에 y 자리에 y 빼기 q를 넣은 거고요. x 자리에 x 빼기 p를 넣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바꾸어 넣게 되면 그래프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평행 이동이 생기게 되죠.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p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기본적인 이런 유리함수들은 점근선이 무조건 x축하고 y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점근선이 만나는 지점이 0,0이었어요. 거기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고 이 점근선의 교점은 쉽게 말하면 유리함수의 센터예요. 센터, 중심. 근데 이게 평행이동이 일어나니까 점근선의 교점도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p, q로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요거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x-1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든다면 이거는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값은 똑같아요. 그죠? 이 값은 똑같으니까 그래프 자체의 휘어진 정도는 같은데 평행 이동이 들어갔잖아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점근선들이 움직여요. 이 세로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자,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 x는 1 요 자리에 세로 점근선이 생길 거고요. 가로 점근선은 위로 두 칸을 이동해요. 위로 두 칸을 올라가서 띠리리리리리리 여기 y는 이 지점에 점근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y가 x분의 3이면은 그래프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죠. 이쪽에 있었겠죠. 그죠? 요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x분의 3이니까 요렇게 있었겠죠. 요렇게. 자,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요렇게 있었겠죠. 네. 그럼 거기에서 자, 점근선이 지금 요렇게 이동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는 아까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동돼 있는 요렇게 이동돼 있고 요렇게 이동돼 있는 요 빨간색 그래프가 요 놈의 그래프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에다가 평행 이동의 개념만 탁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y는 x-p분의 k 플러스 q. 네, 이런 식은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기본 꼴로 하는데 그 녀석을 평행 이동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얼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려놓은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점근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리고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x자리에 다른 숫자는 다 넣어도 되는데 p는 못 넣어요. 그쵸? 왜냐면 p 넣으면 분모가 0되니까. 그래서 p는 못 넣는다. 따라서 정의역은 p가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 정의역이 x 값들의 집합이라면 치역은 y 값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y 값들의 집합은 이쪽 점근선에 의해서 y 값도 다른 값들은 다 나오는데 얼마는 못 나오냐면 q라는 y 값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근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앞서서 얘기한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이 P, Q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센터로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669번부터 보면 우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아까 x축 방향으로 내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켰다면 이 자리에 쓸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요거는 이 자리에 부호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앞장에서 말했잖아요. 얘는 원래는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얘처럼. 근데 평행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거랑 부호가 같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놈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1분의 자, 이 숫자 그대로 유지해서 써주시고 뒤에 y축 방향으로 7만큼이니까 플러스 7 써주시고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요. y는 마이너스 하고 x 빼기 5분의 위에 숫자 그대로 4 유지해 주시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된 식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녀석들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딱 식을 보면 그래프 떠오르나요? 하나만 그려볼까요? 요거 첫 번째 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요 놈은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냐? 지금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딱 찍어 놓으면 자, 마이너스 3, 4를 찍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여기쯤에다가 내가 점근선의 교점을 찍는다면 이 지점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유리함수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점근선이 생기고 요렇게 점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들을 기준으로 그리는데 근데 요 자리에 1이 있죠. 양수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양수가 있으니까 요쪽 1사분면 쪽과 3사분면 쪽에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669번의 그래프가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점근선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 유리함수에서는. 그 다음에 내려가서 672번 요거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인데 이것도 결국 점근선의 교점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2,3이에요. 그 얘기는 x값은 절대 2가 될 수 없고 y값은 절대 3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정의역을 써보면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정의역을 쓸 수가 있겠고 그럼 y값 치역은 3이 안 되는 거죠. 절대 3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y는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 똑같은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그려봐라 라는 문제예요. 674번, 675번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딱 보면 점근선의 교점이 보여요. 점근선의 교점이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왔으니까 1, y축 방향으로 5만큼 왔으니까 1,5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1,5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이렇게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x는 1 자,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y는 5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점근선을 그은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은 역할을 다 했어요. 요 자리에 있는 애나 요 자리에 있는 애는 역할을 다 했고,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애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양수 쪽 1, 4분면 쪽과 3, 4분면 쪽에 그려진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릴 때도 이렇게만 그리면 조금 이제 부정확한 느낌이 드니까 나는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데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우리 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2차 함수의 폭을 정확하게 잴 수 없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 우리가 y 절편 정도를 하나 찍어주면 정확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y 절편을 하나 구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y 절편이면 x에 0 넣으면 되죠. x에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y 절편이 3입니다. 그러면 y 절편이 3이야? 그러면 1, 2, 3 여기쯤에다가 0,3 여기를 지나가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린 것보다 폭을 더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반대쪽도 얘하고 같은 거리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좀 좁게 이렇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우리가 674번의 그래프를 그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5번 요놈에서도요, 일단 점근선의 교점을 살펴보면 점근선의 교점, 자, 여기를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겼고 여기를 봤을 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구나 라는 게 보이죠. 점근선의 교점이 4, 마이너스 1이에요. 4,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자 4,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점근선이 여기에 x는 4 이 부분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점근선 두 개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위에 있는 숫자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 3이 갖고 가야 돼요, 그쵸?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분자에 올라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k 값이 음수예요. k 값이 음수. 그러면 이 점근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y절편을 구해보면 좋다. y절편 x에 0 넣어보면은 4분의 3 빼기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y절편이 0보다 약간 아래쪽에 여기쯤에 y절편이 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도 그래프의 폭을 좀 좁게 해서 요렇게 요 정도, 그럼 요쪽도 거기에 맞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675번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저번에 2차 함수를 할 때도요, 2차 함수 두 가지 모양을 얘기했죠. 요렇게 생긴 거 2차 함수의 표준형,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2차 함수의 일반형,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라고 했었죠.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꼭지점이 보이고, 꼭지점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맨날 꼭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유리함수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x-p분의 k 플러스 q, 요게 그러니까 표준형인 거예요. 유리함수의 표준형. 그럼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뭐냐? y는 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그냥 1차식분의 1차식으로 써있는 요런 모양이 일반형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요렇게 바꿔줘야만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676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요렇게 생긴 애를 요런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분모하고 똑같은 모양을 분자에 만들면 됩니다.
자, 분모가 x 플러스 4니까요. 일단 분자도 x 플러스 4라고 일단 써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마이너스 10을 붙여주기만 하면 그러면 결국 이 분자가 원래 분자랑 똑같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일단 분모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뒤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분자가 원래 모양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두 덩어리의 분수로 나누어서 쓰면 자,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 이거 1이잖아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10 그럼 됐죠. 요 모양이 요 모양과 동일하죠.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면 플러스 1을 뒤에다 붙여주시면 더 잘 보이네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다. 그쵸? 그러면은 얘를 보면 아 표준형 됐구나. 이거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 3이 붙어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똑같은 것을 만들긴 만들 건데 앞에 있는 3을 또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 해놓고 괄호를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가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붙는 숫자를 고민해봐요. 얘는 사실 3x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x 플러스 5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플러스 2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나요? 얘를 분배시킨 다음에 2 더하면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 쓰시고 요렇게 하나 쓰시고 두 개의 분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x 플러스 1분의 3괄호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날라가고 3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 놈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걸 굳이 가져갈 필요 없거든요. 분모와 분자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버리세요.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분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부호를 싹 다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금 677번과 마찬가지로 자 x-2분의 앞에 마이너스 6 붙여놓고요. 괄호 열고 분모랑 똑같은 애를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붙는 상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죠. 그럼 플러스 5라는 상수항이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7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분배 법칙 한 다음에 얘까지 계산하면 얘랑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요렇게 분수 하나 쓰고 요렇게 분수 하나 쓰면은 요거 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보기 좋게 자리를 바꾸면 요렇게 써지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요것이 이제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럼 이제 679번은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680번, 81번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은 일단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자, x 플러스 1분의 2괄호 x 플러스 1 그러면 2x 플러스 2니까요. 뒤에 상수항 3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3이 될 거고요. 얘를 보면 점근선의 교점이 보인다.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1,2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점근선을 그어요. 마이너스 1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에다가 점근선을 그어요.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 요거는 y가 2 자 이렇게 써주시고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양수니까 자 1사분면 쪽에다가 이렇게 3사분면 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y절편 찍으면 더 좋고요. 자,
자, 681번도 마찬가지로 바꿔봅시다. x-2분의 이거 마이너스 3괄호 분모랑 똑같이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인 거니까 플러스 5가 되려면 1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보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3 그럼 또 찍어요. 2, 마이너스 3 그러면 점근선이 요렇게 여기가 x는 2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점근선이 그어질 거고 그때 분자에 올라와 있는 애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요쪽 방향과 요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투를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근선 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는지 그 정도만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으면 네, 유리함수에 대한 지식은 수투를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리함수가 남았는데 이게 벌써 36분이니까 한번 끊어서 다음 영상에 무리함수 찍어 볼게요.